자, 오늘은 원의 방정식 두 번째 개념 설명 및 기본 문제 풀어볼 시간이에요. 우리가 원의 방정식 두 번째 할 때는 두 원의 위치 관계하고 원의 자취 문제 그리고 좀 중요한 문제들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두 원의 위치 관계. 우리가 두 원의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 일단은 우리가 이제 큰 원, 작은 원 일부러 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큰 원과 작은 원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 작은 원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할 때 우리가 원이 나오면 두 개의 원이 나오면 무조건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잡아서 연결하세요. 연결해서 우리가 그 거리를 D라고 할 텐데 중심 거리라고 하는데 이 중심 거리 D랑 이 라지 R, 스몰 r과의 합 또는 차의 대소관계를 우리가 비교해서 그 두 원의 위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보시면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을 때는 지금 이 라지 R과 스몰 r을 아무리 더해도 이 중심거리 D보다 작아요. 그래서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 D보다 작으면 한 원이 다른 원의 외부에 있다. 두 원 모두 외부에 있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원이 외접한다. 이렇게 외접할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중심거리를 먼저 연결했을 때 이 거리가 D가 될 텐데 여기에 이 길이가 라지 R, 여기는 스몰 r.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라지 R 더하기 스몰 r이 뭐가 나와요? D가 나와요. 중요한 얘기겠죠? 왜? 우리가 항상 등호가 성립할 때가 가장 중요해요. 등호가 성립할 때가 언제인지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 외접할 때가 중요하게 되는 거죠.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 D가 되는 거. 세 번째를 하기 전에 이 네 번째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내접할 때. 두 원이 내접한다. 이번에도 원의 중심과 여기 원의 중심을 연결해 봤어요. 이게 연결했어요. 이게 D가 나오는 거야. D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라지 R이고 라지 R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스몰 R이에요. 스몰 R.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면 D가 나오는 거예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면 D가 나온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라지 R이 더 큰 거라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모를 수 있으니까 모를 때에는 여기다 절대값을 해서 두 반지름의 차가 D, 중심거리랑 같다. 이럴 때가 바로 뭐라고요? 내접한다. 안에서 접하는 거. 안에서 이렇게 접할 때. 그래서 여기 지금 등호가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지 R 플러스 스몰 r이 D가 될 때가 외접, 라지 R 마이너스 R 두 반지름의 차가 D가 될 때가 내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점에서 만날 때는 외접할 때와 내접할 때 사이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이 D라는 I가 라지 R 플러스 스몰 r보다는 작고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절대값 차보다는 클 때 이렇게 될 때가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2번과 3번과 4번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나오는 건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건 이 두 가지. 왜? 등호가 성립할 때. 그때가 항상 중요한 거니까 라지 R 플러스 스몰 r 합이 중심거리랑 같아지면 외접 그리고 차가 중심거리랑 같아질 때는 내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을 때는 얘는 이제 여기서부터 중심거리 이렇게 잡아보면 이 거리가 이게 이제 D인데 계속 얘기하는 D예요. 우리 D.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이걸 쭉 연장해서 이 끝까지 간 게 라지 R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스몰 r.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도 우리가 그 거리보다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D가. 그러니까 라지 R 마이너스 스몰 r. 이 뺀 것보다 D가 더 작게 되는 거예요. D가 더 작아요.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도 이 D보다는 이만큼이 더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이만큼을 더 가지고 있으니까 D보다 더 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가 한 원이 다른 원의 내부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만약에 D가 0이 될 때 물론 여기서는 D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할 거예요. D가 0이 될 때가 언제냐? 얘네들이 중심 거리가 0이 될 때는 동심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닥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중심 거리가 0이 될 때가 동심원이다. 여기까지 알아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우리가 이거는 지난번에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나타냈었냐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에다가 한쪽은 그대로 쓰고 한쪽은 k를 곱해서 a-x,
B-Y, C-는 0. 했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0, 이게 0이기 때문에 이 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새롭게 세울 수 있었어요. 마찬가지 이번에는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나타낼 텐데,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도 원래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었는데, 표준형 같은 경우는 y는 얼마 mx 플러스 n 이렇게 쓰는 게 표준형이었고, 우리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는 게 일반형이었어요. 맞죠? 자, 그러면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표준형은 x 마이너스 a의 제곱,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쓰는 거. 일반형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쓰는 게 일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를 일반형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 하나는 이렇게 쓰고 또 하나의 원은, 그러니까 두 원의 교점이니까 두 원의 방정식을 쓰는 거예요. 일반형으로. 여기다가 k를 곱하고 x제곱 y제곱 ax a 다시 x b 다시 y c 다시는 0.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 한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을 찾은 거예요. 한 점을 지나는 또 다른 직선은 무수히 많았어요. 여기 이 점을 지나는 원은 직선은 무수히 많았죠. 그러면 두 원의 교점은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교점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몇 개가 있을까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도 무수히 많이 있어요. 무수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k를 곱한 거죠. k 값에 따라서 이 원의 방정식이 엄청나게 많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장 작은 원은 이거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더 큰 원도 그려질 수도 있고, 그쵸? 그림이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원들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뭐에 따라서? k 값에 따라서. 알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은 애들을 만들 수 있는데 혹시라도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어떻게 될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서로 없어지겠죠. 2차식이 없어져요. 2차식이 없어지면 당연히 1차식으로 나오니까 얘를 우리가 직선이 되겠죠. k가 마이너스 1이라면 얘는 직선이 만들어져요. 직선. 어떤 직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하나의 새로운 직선이 만들어져요. 이 새로운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공통현이라고 부를 수 있죠. 공통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엄청 중요해요. 공통현의 방정식. 언제? k가 마이너스 1일 때. 사실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두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그냥 빼면 돼요. 알겠죠?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나오는 게 공통현의 방정식이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공통현의 방정식이니까 공통현의 방정식은 무조건 알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우리가 조금 있다가 문제를 통해서도 보겠지만 공통현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렇게 두 개의 원이 있을 때 이렇게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 두 원을 지나는 직선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떤 성질이 있는지 한번 보면, 우리가 일단은 원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요?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을 연결하기로 했어요. 연결하고 나면 여기가 수직으로 이등분이 돼요. 이렇게 이등분. 왜 그럴까요? 왜 수직으로 이등분이 돼요? 얘가 바로 원의 중심에서 우리가 원의 중심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요. 반지름.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에서 얘가 수직으로 이등분 되는 거 알죠? 수직 이등분. 원래 원의 중심에서 각 현에 이르는 거리, 선을 연결하면 현을 연결하면 이게 수직 이등분이 되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 반대쪽도 마찬가지죠. 이쪽도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이쪽이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얘를 수직으로 이등분한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이등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또는 이제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으면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세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공통연의 길이를 구한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세요. 길이는 무엇으로 구하느냐? 피타고라스로 구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일단 이 중심으로부터 여기까지 거리, 반지름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뭘로 구해요? 점직거로 구하는 거예요. 원의 중심 알고 있고, 그 다음 공통현의 방정식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게? 빼서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점직거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럼 여기 반지름에서 이거 제곱해서 빼주면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공통연의 절반의 길이를 구하면 두 배 하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통연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되니까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얘가 만약에 같은 원이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일 때에는 우리가 이거 잘리는구나. 다시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원일 때에는 같다고 봐요. 자, 원의 중심 연결했을 때 얘는 여기가 이등분도 되지만 이쪽도 이등분이 돼. 이쪽도 이등분. 왜 그래요? 얘는 다 이등변 삼각형으로 할 수 없고 다 이제 마름모가 되잖아. 마름모. 같은 놈이라면 이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얘는 수직으로 모두가 이등분 되겠죠. 마름모니까. 그러면 이때는 여기도 같고 여기도 같다. 이 사실을 사용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공통현의 방정식. 두 원의 교점을 치는 원의 방정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K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이거 내용 꼭 잘 숙지해 두시기 바라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원래 원의 자취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은 아무래도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바로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내용에 대한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 그 다음에 원의 자취는 같이 문제 풀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7번 문제예요. 7번. 자, 두 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 자, 그럼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 하나랑 x-2의 제곱 y-2의 제곱이 2. 그럼 얘는 중심이 2,2고 반지름이 r2라고 할까요? 얘가 루트 2인 애요. 얘는 r1, 반지름이 r1이란 원래는 r인데 그냥 r이라고 하고 얘는 r2라고 봅시다. 반지름이 루트 2예요. 근데 이제 두 원이 외접한다. 두 원이 외접할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등호가 성립할 때라고 했죠. 등호가 성립하는데 언제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중심거리랑 같을 때. 중심거리는 0,0, 2,2. 이거는 굳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얘가 0,0, 2,2 그러면 2. 그럼 여기는 2루트 2구나 라고 바로 중심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반지름의 합 r 플러스 루트 2가 중심거리 2루트 2랑 같다. 그러면 r은 루트 2가 바로 나오죠. 문제 없죠? 자, 두 번째는 1의 경우 접점에서의 두 원의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이게 0,0 여기가 2,2 이렇게 잡혀 있다고 하면 얘는 반지름이 루트 2예요. 루트 2 이렇게 있는 원. 자, 그러면 얘도 외접할 때라고 했으니까 외접할 때는 얘도 이렇게 원이 생기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공통접선이라 하는 것은 공통접선은 여기 동시에 접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얘도 반지름이 루트 2일 때고 얘도 루트 2일 때예요. 그럼 여기 이 둘의 어느 점을 지나는 거예요? 중점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점 얼마? 1,1을 지나고 이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원래 0,0과 2,1을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 되는 거니까 오랜만에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하네요. 자, 0,0, 2,2 그러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일 텐데 우리는 거기에 수직인 직선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기울기와 한 점 알 때 또 중요한 얘기 나왔죠. y는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두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자, 우리가 아까 우리 설명에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 우리가 이렇게 외접할 때, 그리고 이 내접할 때, 이 사이에 있을 때가 바로 두 원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올 때, 라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를 얘기했죠. 그래서 얘는 합이 D일 때, 여기는 차가 D랑 같을 때, 여기는 그 사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외접할 때는 이 R이 얼마일 때였냐면 루트 2였을 때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스몰 r, 여기서는 내접할 때는 얼마인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r 마이너스 루트 2의 차가 여기 얼마죠? 이게 얼마일 때죠? 중심거리 2루트 2일 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r 마이너스 루트 2가 풀마 2루트 2가 나오고, 그럼 r은 3루트 2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겠네. r은 뭐 당연히 음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루트 2가 될 것이고, 우리가 접할 때와 외접할 때와 내접할 때가 루트 2와 3루트 2니까 그 사이에 있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r은 루트 2와 3루트 2 사이에 있으면 되겠구나. 이해되죠? 오케이.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 자, 두 원, 여기 있는 원과 여기 있는 원이 있다. 두 원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하는 게 사실 우리가 그 두 원의 공통연의 방정식 구하는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x제곱 y제곱, 여기도 x제곱 y제곱, 여기도 x제곱 y제곱이 있기 때문에 2차식을 연립한다는 건 서로 2차항을 없앤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식에서 여기 있는 식을 뺄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면 3x 플러스 y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4를 빼면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y 대신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대입해요. 대입.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교점좌표 구하기 위해서 x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10x제곱 연립하면 마이너스 6x 플러스 1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2로 나눠주시고 5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5일은 5, 2일은 2, 짠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x값이 마이너스 5분의 2 또는 1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y는 5분의 6에다 1 더하니까 5분의 11 또는 1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두 원의 교점이 마이너스 5분의 2, 5분의 11 아니면 1,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대입만 하면 돼요. 두 번째,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바로 뭐라고요? 공통연의 방정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바로 공통연의 방정식이 뭐예요? 두 식을 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 식이 되겠죠. 이 식.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a를 지난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과 a를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3, a 마이너스 1은 0, a는 4. 문제 없죠? 자, 그 다음 3번. 두 원의 교점과 1, 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물론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셔도 되지만 별로 우리가 점 3개 지날 때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아주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배웠던 방법을 잘 사용해 봅시다.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 그러면 저기다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5 쓰시고 그 다음에 하나에다가는 k를 쓰시고 여기다가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0
한 다음에 얘가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1,1을 대입하는 거예요. 1, 1, 1, 1 다 대입.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 1, 1 여기도 1 대입해야 되겠네요. 1, 1 다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3k. 그렇죠? 자, 이게 0. 그래서 k는 마이너스 3k는 3. 두 원의 교점과 1,1 맞죠? 마이너스 3. 1, 1, 1, 마이너스 3k. 3k는 마이너스 3. k는 마이너스 1. 잠깐만. 문제를 잘못 썼구나. 여기 마이너스 4구나.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쵸? 이게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이게 공통현의 방정식이 되지 원의 방정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였네. 자, 이게 0이어서 우리가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러면 얼마가 나오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 거기서 2 빼니까 마이너스 6k 이렇게 되겠네요. k가 마이너스 2분의 1. 어우,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k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우리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거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2를 여기다 곱한다고 하면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10. 여기다 마이너스를 달았어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 플러스 4는 0.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답은 x제곱 y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자, 이번 문제는 정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여서 아까 설명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려고 해요. 보세요.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 있고 x-4의 제곱, y-3의 제곱은 21이 있어요. 두 원의 공통현의 길이를 구하세요. 아까 그랬죠? 공통현의 길이 구하는 문제 중요하다고.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얘는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이고 그 다음 여기는 중심이 4,3이고 반지름이 루트 21인 원이에요. 맞죠? 자, 루트 21. 그러면 우리가 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시고 반지름이 4가 원래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0,0 여기가 4,3 그 다음 여기가 반지름이 4 여기 반지름은 루트 21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공통현의 길이 여기 길이 구하시오 라는 문제예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가 중심 거리를 구하면 중심 거리 D는 5구나. 왜? 0,0에서 4,3까지니까 4의 제곱, 3의 제곱, 5. 맞죠? 자, 그럼 중심 거리는 알았어요. 근데 중심 거리는 사실 여기서 필요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해요? 공통현의 방정식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씩을 뺄 거예요. 뺄 건데 얘를 좀 표준형에서 일반형으로 고쳐야지 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좀 풀어주면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마이너스 16이라고 할까요? 얘랑 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그 다음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마이너스 21까지 마이너스 21은 0 위에서 아래 빼줄 거예요. 공통현의 방정식 구하려고. 자, 그럼 x제곱 y제곱은 없어지고 8x 6y 그 다음 여기 16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얘가 지금 25니까 4만 남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0이 되겠죠. 0. 그래서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식이 하나 나와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공통현의 방정식. 이 현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예요? 4예요. 둘 중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점짓거 원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공통현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죠. 점짓거로. 그래서 한번 구해보면 자, 루트 4의 제곱 3의 제곱 25분의
0, 0 집어넣으면 여기 절대값 마이너스 10만 남아요. 그럼 얘는 5분의 10이니까 2가 나오죠. 2. 그래서 여기 길이가 2가 되는 거예요. 여기 길이가 2. 2가 되니까 여기는 4, 여기는 2. 그리고 여기는 직각, 수직으로 2등분. 그러니까 4와 2가 나오니까 여기는 얼마가 되죠? 2루트 3이 되죠?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여기가 2루트 3. 그럼 우리 최종적으로 공통연의 길이는 2배 해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루트 3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점집거.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점집거 하시고 피타고라스 정리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자취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취문제는 우리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냐면 동점 P 얘를 A, B 또는 X, Y라고 놓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결국엔 이 식을 구하는 건데 A와 B에 관한 방정식 또는 X와 Y에 관한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동점 P를 잡아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는 X, Y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동점 P를 X, Y라고 잡고 문제를 풀면 되거든요. 한번 풀어보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얘는 5P제곱, 원점이 5P니까, 원점이 오니까 얘는 X-0의 제곱, 즉 X제곱, Y제곱, Y-0의 제곱 하면 되고 이것이 AP제곱, X-2의 제곱, Y-3의 제곱 더하기 X-4의 제곱, Y의 제곱과 같아지는 P의 자취방 정식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식만 세우면 다 한 거예요. 이제 정리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X제곱, Y제곱, X제곱, Y제곱 없어지면 남는 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여기 Y제곱은 없어졌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쓰세요. 그냥 Y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는 X제곱 하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좀 전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8X 플러스 16은 0. 이렇게 나올 것이고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2X X제곱 마이너스 12X 그럼 절반의 제곱 36 그다음 Y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는 4 더하기 16 하면 20이잖아요 20을 이쪽에다 넘기면 36 마이너스 20이 되는 거예요 36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36 양변에 36을 더했으니까 20 빼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식은 X 마이너스 6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6이다. 즉 중심이 6,3이고 반지름이 16인 원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반지름 16? 반지름이 4인 원이다 라고 알 수 있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이제 2번 봅시다. 사실 1번보다는 2번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2번 보시면 4,6에서 원점을 지나고 여기서 딱 끊어요. 4,6에서 원점을 지나고 A를 지나지 않는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A는 지나지 않는데요. 잘 모르겠으면 여기 한번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좌표 평면에 나타내 봅시다. 자, 여기 Y, X 이렇게 있고 여기 4,6이 있어요. 너무 크게 그리지 말고 4,6. 자, 여기 4,6에 이 점이 있는데 여기 A점이 있어요. 근데 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는 어떤 직선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임의의 직선 이렇게 있어요. 이 직선에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수선의 발이 내려질 텐데 이때 만나는 점을 P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를 P점. 그리고 또 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그려질 텐데 여기에도 또다시 수선의 발을 내려서 만나는 점을 또 이게 P라고 할 수 있다. 모든 점들이 P라고 할 수 있으니까 움직이는 점, 동점이니까. 그러면 이 P점들을 다 연결하면 뭐가 나올까? 라는 소리예요. 뭐가 나올까?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이 점을 P점을 또 뭐라고 잡아요? XY라고 잡아요. P점 XY라고 잡고 원점은 0,0이니까 우리가 수직으로 만난다는 건 뭐 할 수 있어요? 피타고라스 할 수 있죠? 피타고라스 하시면 돼요. 그래서 5A의 제곱, 여기는 4,6이니까 4의 제곱, 6의 제곱 하면 돼요. 그래서 16 더하기 36은 5P제곱, X제곱 더하기 Y제곱 PA제곱, AP제곱, X-4의 제곱, Y-6의 제곱 풀면 되겠네요. 자, 여기서 보면 4의 제곱, 6의 제곱 16, 36 서로 없어지겠네요. 그럼 남는 건 2X제곱, 2Y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2y는 0 이렇게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얘는 2로 나눠져서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나올 것이고,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여기 얼마 더해졌죠? 4랑 9 더해졌으니까 13이다. 즉 중심이 2,3이고 반지름이 루트 13인 원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 뭐가 있냐? 우리가 원의 방정식 자취 문제. 자취. 원의 자취 방정식에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반원의 원주각 이야기예요. 우리 원주각 배울 때 중학교 과정에서 원주각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반원의 원주각. 우리가 이렇게 지름을 쫙 연결했을 때 이 반원의 원주각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전부 다 수직이 됐어요. 수직. 다 수직이 됐다고. 수직. 어디를 연결해도 얘는 다 수직이 됐어요. 그게 바로 원주각의 성질이었죠. 이게 다 수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에 대한 자취 문제를 물어볼 때 이 수직에 관련된 문제를 아주 많이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거 꼭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에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우리가 두 점이 있는데 여기서 계속 수직으로 만나고 있어요. 수직으로. 그럼 그렇게 수직으로 만나는 애들을 연결하면 이게 하나의 원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여기서 계속 수직으로 만난 애들을 모아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모아놓은 점들이 원이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0과 4,6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그런 원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름의 양끝이니까 중심 좌표는 2,3이 될 것이고, 그러면 0,0부터 2,3까지의 거리 얼마예요? 루트 13.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거죠. x-2의 제곱 더하기 y-3의 제곱은 13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의 자취 문제를 풀 때 이 반원의 원주각이 아주 많이 쓰인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어져서 나오는 뒤에 문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그 원의 자취 문제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이해해야만 우리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아폴로니우스의 원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봅시다. 자, 두 점이 있어요. 고정된 점 두 점, 1,0과 4,0이 있어요. 1,0과 4,0 고정된 두 점이 있는데 거리의 비가 2대1이 되도록, 자, 2대1 언제 나왔어요? 우리 평면 좌표에서 내분할 때와 외분할 때 있었죠. 그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2대1. 우리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건 어떤 고정된 두 점, 정점으로부터의 거리의 비가 m 대 n으로 만들어지는 원이 나오면 그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된 두 점이 있고 거기서 이거의 비율이 일정한 비율로 m 대 n으로 가는 그런 점의 자취는 원이 나온다. 그 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한번 그대로 문제에 써 있는 대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거리의 비가 2대1이라고 했는데 이 P의 자취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동점 P는 어떻게? x, y 또는 a, b. 자, P의 자취를 구하기 위해서 동점 P를 x, y라고 잡을 거예요. 이제부터는 뭐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리의 비가 2대1이니까 PA 대 PB가 얼마다? 2대1이다. 이걸 풀면 되거든요. 이 식만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다 푼 거예요. 50%나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걸 못 써서 많이 어려워하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이렇게 곱하면 PA의 제곱이 PA가 2배의 PB가 되는 거고, 우리 알다시피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할 때 특별하게 뭐 그 거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제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양변을 제곱하기로 했어요. 왜? 루트가 싫으니까. 루트 나오면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양변을 제곱, 여기도 제곱, 얘도 제곱.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PA의 제곱, x-1의 제곱, y 제곱이 여기는 4배의 PB의 제곱, x-4의 제곱, 4배의
y제곱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를 이제 전개해서 넘겨줄 거예요. 그러면 넘겨주면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y제곱은 서로 이렇게 4, 여기 x제곱 마이너스 여기는 8, 4, 32x 16에다가 4, 64 플러스 4y제곱. 자, 그러면 넘어와요. 넘어오면 3x제곱 마이너스 30x, 그 다음에 여기는 y제곱이 3y제곱, 그리고 63이 되겠네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0x, 그리고 여기는 y제곱, 여기는 넘겼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1. 그런데 우리가 여기 절반의 제곱 얼마죠? 25를 더한다. 25를 더한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 보이죠? 자, x 마이너스 5의 제곱 y 제곱이 4다라는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 5,0이고 반지름이 2인 원이 될 수 있다는 소리죠. 이렇게 된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조금 약간 다르게도 풀 수 있는데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 자리에 1,0 자리에 A점이 있고, 여기 4,0 자리에 B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거리비가 2대 1이라는 거는 여기를 2대 1로 나누는 이 점은 반드시 지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2대 1이라면 뭐도 있었어요? 우리 외분점 2대 1 되는 이 점도 지나는 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점과 이 점, 그러니까 이 점 뭐죠? 내분점. 내분점. 이 점은 뭐고요? 외분점. 어떻게 내분한 거라고요? 2대 1로. 2대 1로 내분하고 외분한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이 바로 우리의 아폴로니우스의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과정이 너무 싫다. 난 이 과정 하기 너무 힘들다. 그러면 여기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해서 원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사실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우면 좀 힘들다 생각하면 넘어가도 돼요.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 중에서 닮음에서 내각의 이등분선, 외각의 이등분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자, 이 각을 이등분했다. 이 각을 이등분했을 때 우리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죠? 두 번째, 우리가 여기 외각의 이등분선, 이 각을 이등분했어요. 외각을 이등분하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이렇게 약간 나이키 느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점과 이 점을 봤을 때 우리가 이거 대 이거가, 그러니까 여기를 뭐 우리가 m이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한다면 m 대 n이 여기가 m 대 n이 되는 거고, 여기 m 대 n이 여기 m 대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내분점의 자리가 여기고 외분점의 자리가 여기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 내분점의 자리와 외분점의 자리를 봤을 때 위에 각을 한번 보세요. 각을 보면 두 개의 동그라미랑 두 개의 x를 더하면 18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x는 90도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내가 자취문제에서, 원의 자취문제에서 뭐가 반원의 원주각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반원의 원주각이 90도가 되면 아, 이 점은 뭐가 된다? 원이 된다. 원의 일부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와 여기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이렇게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잡았을 때 이게 하나의 원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도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 그러면 그냥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만 하면 되고, 나는 이것도 해낼 수 있다 라고 하시면 이쪽 과정도 한번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피의 자취를 구했는데
이어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PAB의 최대값을 구하라. PAB. 자, 여기 P점이 여기 있을 텐데 PA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처음 문제를 풀 때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 중심이 5,0이니까 이쯤에 있을 것이고 반지름이 2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제일 위에 있을 때가 PAB가 각이 가장 크겠구나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거는 오산이에요, 오산.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왜냐면 PAB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각이 이게 더 크지 않아요. 이렇게 될 때는 어떨 때가 더 커요? 여기에 이렇게 딱 접하게 움직일 때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점이 더 각이 커질 때가 되는 거죠. 이 각보다는 이 맨 위에 이 중심으로부터 위로 수직으로 위로 올려서 만나는 점보다는 여기 이렇게 접할 때 여기에 이렇게 접할 때가 각이 더 커져요. 그래서 그 각을 우리가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길이는 반지름 2라고 했고 여기 1,0으로부터 이 자리는 5,0이에요. 5,0. 5,0까지 거리는 얼마예요? 4예요. 4. 그럼 얘를 옆에다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이 된다고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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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가 2 여기는 4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2루트 3이 되겠죠. 뭐예요? 1대 루트 3대 2 1대 루트 3대 2의 비율은 언제 나왔어요? 30도, 60도, 90도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60도, 여기가 30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PAB의 최대값은 30도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하나 더. 우리가 만약에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삼각형 PAB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라 라고 했다면 AB는 지금 고정돼 있고 P라는 점은 막 움직이고 있어요. 막 어디든 움직일 수 있어요. 동점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때에는 여기 맨 위에 있을 때 왜냐면 이 밑변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높이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점이 아니라 여기 있을 때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럼 이 길이가 지금 여기 5,0부터 1,0까지는 4니까 2분의 1에 4 곱하기 2 높이가 반지름과 같겠죠? 그렇게 해서 4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제일 위에 있는 점을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각의 크기가 최대일 때를 구하라고 하면 여기 접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두 개 이어서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에 관련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꼭 잘 점검해 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번에는 무게중심에 관련된 무게중심의 자취 방정식 구하는 문제예요. 이것도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자취 문제를 풀면 조금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원의 성질을 조금 더 이해하면 더 쉽게 풀 수도 있어요. 한번 봅시다. 보면 여기 3,6, 6,0 그리고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고정된 점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0,0이 중심이 0,0이고 아유 너무 못 그렸네. 자, 이렇게 0,0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 있어요. 근데 3,6 A점이 3,6이고 B점이 6,0이에요. 6,0 이렇게 자 3,6과 6,0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원 위에 한 점이 있는데 이것도 무슨 점? 움직이는 점, 동점 P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면 이렇게 세 점을 연결해서 만들어진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찾으라는 거예요. 무게중심. 쉽지 않죠? 무게중심. 뭐 이쯤에 있겠죠? 이쯤. 근데 이 P점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동점 무게중심도 동점이 되는 거예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P점이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무게중심은 또 다시 뭐 이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P가 움직이기 때문에 Q도 동점을 우리가 이제 보통 Q라고 잡을 건데 또 다른 동점을 Q도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무게중심도. 아주 중요한 문제. 이 문제 꼭 잘 기억하시고 문제 5번 이상 풀어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까먹는 문제. 한번 봅시다. 일단은 우리가 동점 P점 우리 원래 하던 대로 P점은 A, B라고 잡을 거예요. A, B.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일부러 좀 크게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동점 Q, 이 Q점은 우리가 X, Y라고 잡아요. 그리고 우리 무게중심은 어떻게 구했어요? 세 개를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나눠주면 됐죠. 그대로 해볼 거예요. 보시면 자 3분의 세 개 다 더해요. A, 그 다음에 3, 6 이렇게. 그 다음
이쪽은 뭐예요? 3분의 B, 6, 0 이렇게 되겠죠. 이 점이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Q예요. Q. 이게 Q가 같은 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3분의 A 플러스 9 3분의 B 플러스 6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잘 보셔요. 잘 보셔야 돼요. 보면 A, B는 원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라고 할 수 있어요. 9. 그쵸?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A와 B에 관한 식이 아니라 X와 Y에 관한 식이에요. X와 Y는 원 위에 있지 않아요. 원 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X와 Y에 관한 식을 어떻게 써줄 것이냐, 그거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X, Y가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X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는 3분의 A 플러스 9. 그런데 우리는 X를 알고 싶지, A에 관한 식을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A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이 식을. A는 3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같은 방식으로 Y도 마찬가지. Y는 3분의 B 플러스 6. 그러면 B는 3Y 마이너스 6. 이 식을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바로 나와요, 바로. 3x 마이너스 9의 제곱. 그 다음에 3y 마이너스 6의 제곱. 은 9 하면 여기 3의 제곱, 3 묶을 수 있네요. 3의 제곱이 바깥으로 나오면 9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여기 3의 제곱 바깥으로 나오면 9의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9. 그래서 드디어 나왔어요. 이제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3의 제곱, y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좀 쉽지 않죠? 5번 이상 풀어봐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여기까지는 또 그래도 할 수 있는데, 이 식을 가지고 이걸 이렇게 변형해서 x와 y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응용된 문제를 많이 풀 때에도 직선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원의 방정식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자취 문제는 꼭 이렇게 두 개의 동점이 나올 때에는 관계식을 세우고 그 식을 다시 다른 문자로 풀어낸 다음에 그걸 대입해야지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지금은 그 개념까지는 어떻게 이렇게 증명까지는 해드리긴 좀 힘들지만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얘가 원 위에 있는 한 점이잖아요. P가 원 위에 있는 한 점이에요. 그러면 이 P를 우리가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원래는 원 위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냥 원점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0,0과 3,6과 6,0에 뭘 찾아요? 중점을 찾는 거예요. 중점을 찾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찾느냐? 이 원의 중심으로부터 얼만큼 일정하게 떨어진 점들이 P니까, 그래서 기준이 되는 동점 말고 정점, 고정된 점을 찾아본 거예요. 0,0, 6,0, 3,6. 그럼 얘 무게중심이 뭐가 나오죠? 0,0, 6,0, 3,6. 무게중심이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3,2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예요? 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원의 중심. 왜? 얘도 지금 그 어떤 고정된 점으로 해서 반지름이 얼마 일정하게 늘어나는 그런 동점이니까. 그래서 중심이 3,2를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우리가 이 P가 지나는 거에 원의 중심을 잡으면 된다. 그래서 3,2 바로 나오고 3,2가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3으로 다 나눌 거잖아요. 무게중심 구할 때 3으로 나누죠. 그러니까 여기 P의 반지름이 3이었잖아요. 3. 이 원의 방정식에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처음에 3이었으니까 그거를 똑같이 3으로 나눠준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반지름이 1이 나오죠. 반지름 1.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를 원의 중심으로 기억해서 중심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따지면 이 Q점, 새롭게 만들어진 자취의 원의 중심을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원래 원의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 그걸 3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새롭게 구하는 원의 반지름이 1이 나온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의 자취 문제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원에서는 닮음을 이용하는 문제도 나와요. 닮음.
이거는 구체적인 문제는 하지 않고 대략적인 문제 설명만 좀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고정된 점이 하나 있어요. 고정된 점. 그리고 여기 원이 있어요. 이렇게 원이 있을 때 이 점 A로부터 여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라고 할까요? 16이라고 할까요? 반지름이 4인 원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P. 이게 좀 잘리겠네. 자, 이게 반지름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여기 A로부터 P까지의 거리의 B가 AP를 3대 1로 1대 1로 내분하는 점. 자, AP를 1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느냐? 물론 여기 아까처럼 동점 P 잡아서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여기에 이렇게 잡아서 이 안에 들어가는 AP를 1대1로 내분한다는 건 결국 중점을 구한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이 중점이라는 건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닮음을 생각해서 중심과 중심을 연결했을 때 쭉 연결하시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접할 때는 수직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길이의 비가 1대 1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1대 2의 닮음이 되겠죠. 1대 2의 닮은 비를 생각하셔서 그러면 A점과 여기 원래 중심 0,0이 있다면 거기에 중점이 우리가 구하는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얘 반지름도 어떻게 되겠어요? 반지름의 비율도 여기가 지금 4라고 했으면 얘 반지름은 2가 된다. 그래서 중심 구할 수 있고 반지름 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자취 문제로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이런 닮음을 사용해서 푸는 문제도 아주 많이 나오니까 그것도 잘 기억하시고 풀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오늘 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